박서준은 키스신 장인으로 유명한 배우다. 항상 상대 여배우들과 뛰어난 케미를 보여주는 박서준은 매번 작품에서 보여주는 애정씬이 모두 화제가 되는 편이다. 특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그려진 박서준과 박민영의 19금 키스신은 조회수가 3억 2천만 뷰가 넘을 정도다. 후방주의 표시가 달릴 정도로 화끈 섹시 도발한 박서준의 키스신은 아직도 조회수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 박서준은 TVN 윤스테이에서 부주방장으로 열일하고 있다. 윤식당2에서 인턴이었던 박서준은 과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며 정유미의 옆에서 열심히 떡갈비를 구웠다. 떡갈비 마스터가 된 박서준은 아버지 생신 때 직접 윤스테이 떡갈비를 만들어 대접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효도까지 잘하는 요생남 인정이다. 박서준은 웹툰 원작인 이태원 클라스에 출연하며 완벽한 캐릭터 싱크로율을 위해 짧게 머리를 잘랐다. 박서준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은 박세로이 머리, 박세로이 컷이라 불리며 남자들 사이에서 한참 동안 핫했다. 박서준은 다른 배우들이나 가수들에 비해서 옷과 같은 스타일을 유행시키기보다 머리 스타일을 유독 유행시키는 배우이다. 그녀는 예뻤다에서 보인 투블럭 포마드 헤어와 쌈마이웨에서 보인 반올림 머리,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한쪽 머리를 내린 가일 펌도 수많은 손민수를 배출해냈다. 박서준의 어깨 길이는 56cm이다. 참고로 성인 남성 평균 어깨 길이가 45cm이며 수영 선수인 박태환의 어깨가 57cm, 캡틴 코리아 줄리엔 강이 60cm다. 어깨가 넓기도 하지만 각지게 오지게 예쁘게 넓은 어깨를 보유한 박서준은 비율이 워낙 좋아서 신인 시절 모델 출신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박서준은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 박세로이로 출연하였다. 이태원 클라스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박세로이 신드롬을 일으키며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전파했다. 박서준은 원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성격이 아닌데 세로이는 달랐다. 이 작품을 찍으며 사회 이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 나 역시 성장하게 되었다 라고 밝혔다. 박서준의 원래 꿈은 야구선수였지만 체격이 더 좋은 동생 또한 야구선수를 꿈꿨기에 동생이 더 운동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아버지의 반대로 자신의 꿈을 접었다. 타이에 의해 꿈이 좌절된 이후 무기력한 학창시절을 보내던 박서준은 우연히 참가한 코스프레 퍼포먼스 무대 이후 배우를 꿈꾸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박서준이 코스프레한 캐릭터는 X의 시로우 카무이라고 한다. 박서준이라고 쓰고 박소준이라고 부를 정도로 박서준은 데뷔 이후 소처럼 일하고 있다. 꾸준히 작품을 촬영하는 건 물론이고 각종 예능까지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속에서 누구보다 바쁘게 사는 박서준은 간절히 연기를 하고 싶었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 힘들다고 투정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때를 떠올리면 이 모든 게 감사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서준은 썸마이웨이에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나가는 현실 남친 모습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며 큰 사랑을 받았다. 박서준은 동만이처럼 여자 사람 친구와 어느 날 문득 사랑에 빠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여사친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나 왜 박서준 여사친 아니야? 박서준의 병역사항은 굉장히 특이하다. 지금은 사라진 전환복무인 교정시설 경비교도대로 차출되어 청주교도소에서 군복무를 하였다. 박서준은 연기를 하고 싶은데 잘 풀리지 않아서 그냥 군대부터 마치자는 마음에 갔다 왔다고 한다. 박서준은 청주교도소에서 군복무 경험이 연기자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박서준의 본명은 박용규다. 이웃집 오빠 같은 친근한 이름이다. 박서준은 과거에 본명으로 영화 퍼펙트 게임에 출연한 적도 있다. 박서준은 향후 박서준이라는 이름을 직접 장명소에 들고 가서 활동명을 정했다고 한다. 박서준은 활동명으로 아예 개명을 하지 않았으며 집에서는 여전히 나를 용규라고 부른다. 근데 공공기관에 갔을 때 직원이 본명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된다고 본명에 얽힌 일화를 공개했다. 박서준은 인생 로코로 자주 뽑히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나르시시즘 부회장 이영준 역을 맡았다. 박서준은 보는 것만으로도 광대가 승천하는 멋있는데 귀엽고 섹시한데 장망스러운 남자 주인공 연기를 선보였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박서준과 김민영의 수위 높은 키스신으로도 화제가 됐었다. 박서준의 애정신에 대해서 배드신이 이슈가 된 것은 장면이 야했다기보다 분위기에서 오는 게 컸다며 첫 해부터 끌고 온 감정선이 특히 더 이슈가 된 것 같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서준은 다수의 작품을 통해서 로코킹, 로코장인, 로코불도저라는 수식어를 얻을 만큼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한다. 그러나 사실 대학교 때 미팅이나 소개팅도 해본 적 없다는 박서준은 로코불도저라는 별명에 대해서 실제 성격이 드라마 캐릭터와는 많이 상반된 부분들이 있다. 제가 하는 연기에 늘 자신감은 갖고 있지만 그렇게 자존감이 강하거나 누군가에게 나를 과시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우가 패밀리란 박서준, 최우식, 비, 박형식, 픽보이가 있는 모임이다. 우가 패밀리는 휴식기에 여행을 같이 가거나 서로의 작품이 시작되면 시사회에 꼭 참여하며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해주는 등 항상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이다. 비는 박서준을 응원하기 위해 이태원 클라스 마지막 촬영 현장을 찾아가기도 했다. 훈훈한 남자들의 훈훈한 우정 뽀해버. 박서준은 청년경찰로 565만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흥행 보증 수표임을 입증했다. 박서준은 캐릭터 표현을 위해 중점을 둔 부분으로 20대 초반 청년의 통통한 젖살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라면을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반으로 갈수록 운동량을 늘려 변화하는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서준은 기생충에서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박서준이 맡은 민혁 역할은 향후 펼쳐질 예측불허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매우 중요한 캐릭터였다. 봉준호 감독은 민혁은 다른 세계의 인물 같기도 하고 기우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때문에 박서준처럼 그 자체로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또 실제로 친구 사이인 채우식과 박서준의 자연스러운 호흡이 좋았기에 만족스럽게 찍을 수 있었다라며 박서준을 캐스팅한 배경을 밝혔다. 박서준은 데뷔 전에 오디션에 참가할 당시 성형수술을 할 뻔한 과거를 털어놓았다. 쌍꺼풀 없이 동양적인 눈을 가진 박서준은 오디션 현장에서 촌스럽다, 세련된 느낌이 안 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다고 밝혔다. 악의적인 말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던 박서준은 그래도 성형수술을 안 했으며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전했다. 또한 전에는 밋밋한 얼굴이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내가 밋밋하게 생겼기 때문에 더 많은 역할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역할이든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연기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서준은 손흥민과 친구 사이다. 박서준은 손흥민이 찍은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적도 있고 친필 사인 유니폼까지 선물 받는 등 가까운 사이다. 윤스테이에서 토트넘 팬인 외국인 손님들에게 박서준은 자랑스럽게 손흥민이 자신의 친구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서준은 손흥민의 토트넘 100골을 기념해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손흥민의 요청으로 언택트 인터뷰를 직접 맡기도 했다. 박서준은 사시사철 손과 귀가 빨개서 고무장갑이라는 별명이 붙어졌다. 다른 배우들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핑크핑크한 박서준의 손은 너무나도 고무장갑 재질이다. 참고로 분홍분홍한 손바닥은 혈액순환이 원활하며 몸이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 내부 장기까지 건강하다니 갑벽하다. 박서준은 청년경찰 촬영 당시 달리는 자동차를 따라가는 장면에서는 실제로 자동차를 따라잡아 NG가 났다고 한다. 자동차랑 비슷한 속도로 뛰었으면서도 감독에게 저 생각보다 빨라요라 농담을 던지는 여유까지 탑재해서 보여줬다. 감독은 서준 씨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빠르다, 거의 우사인 볼트급이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뛰는 장면이 있는데 화면을 보고 있는데 서준 씨가 너무 빨라 없어지더라고 덧붙였다. 박서준은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 1억 원을 캐척한 적이 있다. 당시 박서준은 본명 박용규로 기부해 관계자들조차 박서준의 기부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고액 입금자들을 확인하던 중 기부 사실이 밝혀져 훈훈함을 더했다. 게다가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낸 대구에도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는 박서준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병동과 이동식 음악기가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치료에 필요한 기기 등을 구입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뜻과 함께 1억 원을 기부했다라고 밝혔다. 로코 불도저 박서준은 오컬트 히어로물 사자를 통해 연기 변신을 했다. 박서준은 대중들이 보는 나는 유쾌하고 밝은 이미지가 강하다. 나도 내 모습이 그렇게 비춰진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웃음기를 뺀 새로운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었다. 진중한 분위기에서 내가 그걸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작품도 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사자 속에서 박서준은 그동안 로맨스물에서 보여줬던 부드러운 미소 대신 시종일관 웃음기 없는 묵뚝뚝한 모습을 연기했다. 강한 외면 속 깊은 상처를 지닌 캐릭터라는 새로운 얼굴을 담아낸 박서준은 한층 성숙해진 연기력으로 극찬을 받았다. 박서준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께 배우가 되고 싶다고 밝혔으나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심한 네가 어떻게 연기자가 되겠다는 것이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자 박서준은 40명 중 36등을 하던 성적을 5등까지 끌어올려 연기학원에 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 노력 끝에 박서준은 서울예대 연기과에 합격한다. 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하면서부터 부모님은 걱정을 내려놓고 박서준이 출연하는 모든 작품의 1등 애청자가 된 부모님은 박서준이 금나와라 뚝딱에 출연할 때부터 조언이나 지적보다 묵묵히 응원을 해주었다고 한다. 박서준은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며 박서준표 로코는 흥행불패라는 공식까지 생겼습니다. 감독과 작가들이 캐스팅 1순위로 항상 뽑는 배우 박서준은 대한민국 청춘을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1년에 데뷔해 10년 넘게 연기 활동을 쉬지 않고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드는 진정한 배우 박서준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